자, 303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인데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개업 공개사 중에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 이걸 할 수 있죠? 부칙은 못 하고요. 자, 이 대법원 규칙은 언제만 적용된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할 때만 적용되고요. 자, 권리분석 취득알선만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중에 매수 신청 대리권 범위.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매각길라라는 것 4가지와 우선 매수 신고 3가지, 그냥 7가지를 통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억하려는 보다는 매각길라 뭐 하죠?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지출, 그 다음에 떨어지면 차순위 할 수 있죠. 그것도 떨어지면 보증 받아 나오죠. 보증 반환. 그 다음에 공유자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와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최고가는 차순위로 떨어지죠. 차순위 지위 포기. 이 7가지만 범위에 해당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3번에 보면 자, 맨청 대리권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답은 뭐예요? 자, 인도명령, 명도소송 이거는 해당 없습니다.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24번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대리 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리 대상물은 곧 뭐냐면 중개 대상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대리 대상물은 곧 뭐다? 중개 대상물이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선박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럼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정 대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네요. 자,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것이지 지원장에게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자, 대리 등록 관련 부분에서 지원장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장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장입니다. 그것 빼놓고는 지원장 나오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대리 등록 신청 시 대법원 규칙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업무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돼요. 등록 신청 전. 여기 업무 개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정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신청한다. 자,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정 대리 등록 수수료 공인 2만 원, 법인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줘야만 되고요. 26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되면 3년 단 중개업의 폐업이라는 신고는 제외된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사집행 절차에서 형법 136조 공무집행법으로 유죄 판결. 자, 민사집행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몇 년 경고되지 않은 자, 2년 경고되지 않은 자 할 수, 자, 결격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 민사집행 절차에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2년 경고되지 않은 자죠. 자, 그리고 경매입찰방해 마찬가지로 2년 경고되지 않은 자, 2, 3, 4가 모두, 자, 2, 3, 4가 민사집행 절차에서 확정 판결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런데요. 자, 5번에 보면 자, 맨청 대리 등록이 결격 사유가 소속 공개사라면 소속 공개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사원 또는 임원에게 있다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 있다면 요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소속 공개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7번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누가 자, 법원행정처장 지정하는 기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된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 필수 과목 및 교육기관의 자체적으로 정한 경매 관련 수강과
교육 과목 평가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실무교육 과목들이고, 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서를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법원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보죠. 전문 인력 갖추고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교육기관 지정은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하죠. 자, 그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자,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간, 과목,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것을 예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폐업신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하고자 합니다. 경매 실무교육 받지 않죠. 자, 28번. 자, 멸청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자,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하면 중개사법에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중개사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있었죠. 중개사법에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 근데 여기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매수장 대리 장소. 요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고의 또는 과실 요거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 공탁은 이건 중개사법 같죠. 3년에 회수할 수 없고 법인 2억, 3억이 아닌 2억입니다. 분사무소 1억 이렇게 해준 거죠. 자, 3번이 틀렸죠. 4번에 공인 1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서는 보증 설정하라 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고자 할 때 미리 업무 보증 설정해 줘야지면 됩니다.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규칙에 관한 예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대리 등록할 수 없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차 하에하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차 해야 한다. 자,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관차이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지방법원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청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제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경매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경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고 교육기관은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되죠. 법인은 이런 경매 실무교육을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권 및 매수 신청 대리 등록권이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업무 보증이 있습니다. 자, 업무 보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죠. 대리 부분 등록 이렇게 했죠. 자, 개설 등록은요, 요거는 업무 개시 전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설치 신고 전, 설치 신고 요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등록 신청 전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 대리 등록 신청 요건입니다. 근데 등록할 때만, 개설 등록할 때만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조심을 해 보시고, 자,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죠. 그리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와 그다음 매수청 대리 등록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죠. 자, 30번 보죠. 매수청 대리 행위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청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데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하나의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자,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속 사본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 출석할 수 있다. 이게 틀리죠.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출석할 수 있고요. 이때 법인은 누구만?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임장에 들어갈 사항들, 사건 번호 이런 것들 기재를 합니다. 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31번 매수성 대리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등록 사본이죠. 자, 그리고 개별 매각여부는 물건 번호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 증명문서, 상권카드 확인설명서, 영수증 서명 날인에는 뭐 써라?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시 소유권은 취득금에 따라 부담이 될 인수할 권리관계사항도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취득금에 따라 부담이 될 조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인수해야 될 사항이 있죠. 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권리관계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개업공개서는 보수율과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은 후에 설명한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줘야 돼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된다. 32번 자,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폐업을 일어난 대리 등록 취소의 경우는 3년 결격 사유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일 전 1년 이내. 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실무교육 받으라. 자, 교육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누가 직접 출석하라 그랬죠? 매각장소의 대표자가. 그리고 자,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쟁이죠. 자,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위임받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결국은 한 사람은 떨어지게 되죠. 한 사람만 붙는 거니까 보수만 챙긴다. 금쟁이에 달립니다. 이중대리.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위임받은 경우 사건카드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사건카드 작성합니다. 보관하고 이거는 교부 의무는 없어요. 그걸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매수대리 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어떻게 돼요? 50만 원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자, 이건 몇 번 나온 거예요? 보수에 대한 설명합니다. 위임계약 체결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그 다음에 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됐죠. 실비, 통상의 실비, 등기부 열람비용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보수를 받은 경우 서식의 영수증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서 위임에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한다. 자, 영수증은 돈 받으면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하는데요. 이때 5년간 보관, 그게 틀려요. 이거는 일단은 보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요거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는 매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이익에 정한 보수율 범위 안에서 소정이 보수받는다. 자, 일단은 매정 대리에 관해서 위임으로부터 이익에 정한 보수 범위 안에서 일단 받게 되죠. 자, 그러면 34번 매정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비는 매정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 자, 등기부 열람 비용은 통상의 비용이에요. 특별한 비용은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별 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일부동산당 얼마죠? 5만 원 범위,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매수장 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가 결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이 1.5 이하 중에서 협의점을 짠다. 자, 다시. 자, 매수장 대리 보수는 허가가 결정되어 자,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 허가가 결정 매수인이 됐습니다. 감정가 1% 이하 최저 매각가 1.5 이하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사건 카드의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자, 4개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얼마씩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35번 좀 보겠습니다. 자, 멘청대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경우 등록증 첨부해서 새로운 중개사무소재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제출. 지원장이 나오는 것은 지도감독의 위탁 부분에서만 지원장 나오고요. 나머지는 지원장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모든 행정 업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처리한다? 지방법원장이 처리합니다. 1번 지원장 때 틀렸죠.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떠난 경우 그러지 않는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비밀 준수 의무 지켜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2번 부분 일단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해서 규정 및 집행과 명령 따르는데 3번이 일단 만든 내용이네요. 자, 개업공개사는 집행과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 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자,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은 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한때 10일이네요. 중개업에 대한,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중개업에 대한 휴업, 그 다음에 폐업은 이거는 하고 나서 10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고요. 자, 대리업에 대한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은 이거는 하고자 할 때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대리업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 휴업은 3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되죠. 3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 대리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대리업무 수행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당되죠. 누구는 안 돼요. 소속공개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6번 보죠. 맹청태리 1위 사유 발생 후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하는 것은, 자, 10일 이내 신고사항이 있었죠. 신고사항 10일 이내 이휴 폐치 정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 신고,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폐업 신고, 취소. 이건 취소됐을 때 등록 취소라든가 자격 취소죠. 그 다음에 정지, 자격 정지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있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렇게 되죠. 이전 신고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같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 없는 것은, 자, 5번 소속공개사 고용, 직원 채용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37번에 금쟁이를 한번 볼까요? 자,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 금지 행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직이양이었죠. 이양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중 등록, 직접 매수, 이중 대리 양도되어 있었죠. 양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명의사용, 다른 교육서 명의사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 그 다음에 입찰을 뭐 한다? 방해하는 거, 허위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법 위반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이중 등록 직접 매수.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천원이죠. 이중 대리,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둘 이상 대리인을 받는 거, 등록증 양도되어 다른 계열서 명의 사용. 자, 그 다음에 또 경매 입찰 방해 이런 거죠.
허위기재, 사건 카드 확인 설명 허위기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거가 뭐 있었어요? 4번 보죠. 거짓 언행으로 위임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거짓 언행으로 위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거는 뭐였냐면 중개사법에 있어서의 뭘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의 금쟁이였죠. 자, 그러면 38번 보면 다음 중 맨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있었죠? 자,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 보죠. 절대 등록 취소가 있었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있을 때, 결격 사유는 중개업과 관련된, 그 다음에 폐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취소당하게 된다면, 등록 당시에 오는 거예요. 등록 당시에,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나타내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볼까요? 상대 등록 취소는, 자, 일단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자,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 카드 관련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설명서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죠.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비밀 준수와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집행관 명령에 위반했을 때, 명령 위반,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 등록 취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 같은 경우는 5번 보세요. 등록 후. 자, 등록 당시 하면 절대고요. 등록 후 하면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39번 다음 중 매청 대리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상대 등록 취소죠.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번 보세요. 등록 당시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등록 후 하면 뭐고요? 상대고, 등록 당시 하면 뭐가 된다? 절대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자, 40번 다음 중 맨청 대리 업무정지 하야 하는 것. 업무정지는 휴정상이에요. 업무정지는 휴업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휴업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은 한번 4번 보세요. 감독상 명령이나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이거는 지도감독 위반인데요. 지도감독 위반은, 자, 여기서 보세요. 지도감독 위반은 여기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상대 등록 취소는 뭐냐면 절대 업무 정지입니다. 휴업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였죠. 근데 요 지도감독 위반, 요거만큼은 뭐가 된다? 상대 업무정지예요. 자, 절대 업무정지가 아니고, 이거는 상대 업무정지다라고 했었죠. 자, 조심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과 중개사무소 매진청 대리 등록에 하는 규칙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위임받은 경우, 자,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매진청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보증 제공은 위임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가입을 공탁해야 된다. 자, 여기 있었죠. 자, 요거 보죠. 자, 업무보증은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업무개 시전하면 틀립니다. 등록 신청 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주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부분이네요. 3번 자 확인 설명 뭐죠? 표제 경부, 표시 및 권리관계, 제한상, 경제적 가치, 부담 인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4번에 위임계약 체결한 경우에 확인 설명서 사본을 일단 몇 년간 보관? 5년간. 어디에 처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사건 카드에 처하니까 5년이 되죠. 중개업과 매수장 대리의 경우 저 손해배상 보장에 의한 보증 설정 금액은 같죠. 법인 2억,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 1억 금액 같습니다. 40번 개업공개사의 매수장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매수장 대리 등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칙은 못하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매수장 대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할 수 있다. 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장 대리인은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죠. 매수장 대리인은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부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료 제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임목, 5번에 임목, 대리대상물 아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리대상물 이죠.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니까 뭐가 된다?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대리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번.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장 대리 등록에 하는 규칙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가 있는 것을 관하는 지방법원장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입니다.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장 대리 위임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제자들은 차순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권 범위 해당이 되죠. 3번에 자, 매수장 대리인이 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합니다. 이거 몇 년간 회수할 수 없어요? 3년간 중개사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실무 기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장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법에 의한 실무교육과 대법원 규칙에 의한 실무교육은 각각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당연히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매수장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 경제적 가치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죠. 자, 44번에 매수장 대리 등록에 하는 규칙상 금쟁이. 자, 금쟁이가 아닌 거. 자, 보죠. 1번, 2번, 3번, 4번은 다 금쟁이에 해당되죠. 명의대여, 등록증대여, 다른 게 명의를 사용하는 거, 이중, 등록. 자, 5번은 임대주택 매수신고,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는 거죠.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45번 대리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장 대리등록된 개업공개사가 위임받아 할 수 없는 행위. 자, 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답은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죠. 맨 앞에서 했던 건데 매각 기일날 하는 거 4가지.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떨어지면 차순위 매수신고, 떨어지면 보증 돌려받는 거, 우선 매수신고 3가지죠. 공유자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뭐가 있었어요? 자, 차순위 지위 포기. 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45번의 답은 2번. 자, 46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장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대리 등록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개업공개사만 한 거죠. 자, 매수장 대리 위임받은 경우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지만 되죠. 설명해야 된다. 2번이 틀렸네요. 경제적 가치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수와 보수표에 대해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업무정지 처음 받은 때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에 어떻게 하라? 출입문에 표시하라. 자, 등록 취소되면 제거하고 업무정지 받으면 표시하라 그랬죠. 자, 47번. 자,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대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폐업 신고로 인한 취소죠. 결격사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매수 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뭡니까? 직접 매수와 관련된 문제. 금쟁이죠.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보수받은 경우 영수증에는 중개에 사용할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된다. 자, 등록된 인장, 중개사법에 의한 등록 인장 사용해줘야 돼요. 소속공개사는 대리 등록할 수 없죠. 자, 소속공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수성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법원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때는 법원 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인정하면 휘장 등 사용할 수 있고 법원에는 명칭 사용할 수 있죠. 48번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등록할 수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중개보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자, 중개보전 안 됩니다. 소속공개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누구만 직접? 개업공개사만 직접. 3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 속한 곳을 관할하는 지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해야 된다. 3번이 맞네요.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하는 항고는 위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항고는 일단 위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 등록 사본을 한 번에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대리인마다 대리권 증명을 필요 없다. 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인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하는데요. 자, 일단은 각각 그날에 대해서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서만 하나로 합니다. 다른 날이면 다 제출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풀이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때 이런 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미리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문제풀이를 꼭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